자, 여기는 고려 사회사, 문화사 부분입니다. 고려의 신분제도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두 신분이 있습니다. 양인, 천인. 이걸 줄여서 양천제라고 불러요. 양천제. 천인은 주로 노비예요, 노비. 그래서 공노비, 사노비가 있어요. 공적인 일, 사적인 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공노비는 공적으로 노비 활동하는 애, 국가에 매여 있는 노비를 공노비라고 합니다. 사노비는 개인이 소유한 노비. 근데 공노비는 또 이병노비, 외거노비로 쪼개지고 사노비는 솔고노비, 외거노비로 쪼개져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병노비는 한마디로 국가 기관에 매여 있는 노비고 외거노비는 기관 바깥에 가정 꾸리면서 살다가 국가에 납부하면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게 좀 더 자유스러워요. 외거노비가 좀 자연스럽죠. 국가에 매여 있거나 바깥에 살거나 개인에 매여 있거나 바깥에 살거나. 그래서 이 외거노비는 노비 중에서도 여건이 좋았던 애들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국가에다가 내거나 걔한테 내거나 바깥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 재산 취급받습니다. 내가 장가 가거나 아니면 내 아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때 이 노비들을 이렇게 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천즉천, 하나가 노비면 하나는 천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나 엄마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노비면은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이걸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부모 둘 중에 하나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인 거. 일천즉천. 그래서 천인의 대다수는 노비입니다. 노비. 근데 문제는 양인. 양인은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양인은 이런데 요 위에 사람들은 공무원들, 출세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평범한 양인, 출세한 애들. 최고 출세한 애들이 귀족이죠. 왕 아래 고위 관리들. 우리 앞서 배웠잖아요.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얘네들이 최상위층을 이루고 중간계층 말 그대로 양인과 귀족 사이의 중간계층이에요. 얘네들은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지금 치면 말단 공무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리, 중앙 어떤 관청에 교육부나 국방부 이런 데서 일하는 애들, 남반, 궁궐에서 일하는 애들, 그리고 향리, 지방, 보령이나 서천 이런 데 공무원들을 향리라고 부르죠. 그다음 하급 장교나 하급 관리들이 행정 실무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일반 민간인 출세한 공무원들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인 중에서도 이렇게 출세한 애들 있죠. 얘네들이 지배층을 이루는데 얘네들을 정호라고 부릅니다. 정호. 그래서 정호라는 표현은 예전에는 교과서에 실지 않았어. 요새 나오는 건데 고려 시대에 어떤 출세한 사람들을 정호라고 부르고 고려의 지배층이라고 부르죠. 피지배계층은 이런 민간인들과 천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선생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 군현에 살았어요. 남포현, 보령현 이런 일반 군현에 살았던 거지. 그래서 일반 농민들은 백정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백정이랑 구별했어야 되죠. 조선시대 백정은 소나 말, 돼지 잡는 도축업자, 최하층민이었었죠. 근데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 부른다라는 거. 양인 대다수는 백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국가에 세금도 내. 조세 공납역이라고 하는 세금도 내고 이렇게 권리도 부여받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어. 반면에 양인이지만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향부곡이라 부르고 소에는 수공업을 주로 종사했었다 그러죠. 얘네는 왜 차별받는 줄 알아요?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했던지 외적이 왔을 때 싸워야 되는데 도망갔다라든지 항목했다라든지 그래서 국가에 찍힌 지역을 향부곡소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줬지. 어떤 차별이냐면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 이사를 못 가. 세금도 과도하게 삥뜯습니다. 그러다가 공을 세우면은 일반 군현으로 됐다가 군현이 잘못하면 향부곡소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사람들을 피지배계층이라 부릅니다. 본 김에 이 표를 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표인데 법적으로는 양천제라 그랬었죠. 그리고 양인은 여기까지가 양인인데 천인 대다수는 노비였었어요. 공노비, 사노비. 양인은 이렇게 출세한 공무원들도 있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일반적인 양인의 대다수는 농민인데 백정이라 불렀었고 출세한 사람 중에서 최고위층도 있고 얘네들 또 중간계층이라 부른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하급 관리들을
중간계층이라 부른다. 이렇게 최고 출세한 애들과 중간계층을 합쳐서 지배층 뭐라고도 부른다? 정호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교과서에 서술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쓴 겁니다. 보면은 되고, 여기 하던 김에 여기도 할게요. 신분 상승이 가능했었어, 고려 때는. 근데 신라는 골품제가 워낙 견고해가지고 신분 상승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고려는 제한적이지만 신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 그래서 형리가 중앙에 관리가 되기도 했었고, 여기 있던 형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군인이 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여기 있던 하급 장교가 위로 승진한 거죠. 외고노비, 이 외가 바깥 외자야. 바깥에 거주하는 노비. 그러니까 관청이나 개인과 별도로 따로 살면서 뭔가 납부하면은 일반 백정으로 승진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부곡소, 아까 왕따 당한 지역 있죠? 일반 군인으로 승격도 됐어요.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하죠. 김윤후 들어보지 않았나요? 몽골 침입 때 적장 살리타를 어디에서? 처인 부곡에서 무찌른 스님이자 장군이잖아. 그래서 이런 공인을 인정받아서 처인 부곡이 처인 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 승격을 시켜줬어. 또 망이 망소인한 들어보지 않았어요? 무신 정권 때 반란이 많이 일어났었죠? 망이 망소의 형제가 어디에서? 공주 명학소에서. 그래서 망이 망소의 난이라고도 하고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란 일으키니까 달래주기 위해서 공주 명학소를 뭘로?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켜주었대.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 소에서 일반 현으로 승격시켜준 거죠. 그래서 군공을 세우거나 이렇게 투덜투덜 되면은 승격시켜준 거죠. 그리고 외국인도 능력 있으면 데려다 썼대야. 고려시대 때 외국인 졸라 많았었대. 특히 이슬람 애들 와가지고 막 물건 팔고 그랬었대. 쌍화 이런 거 교과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봤을 때 신라보다는 한 단계 성장한 국가가 고려구나, 개방적이구나 알 수가 있죠. 여기 아래 볼게요. 일반 군현은 우리 일반적인 마을을 뜻하잖아요. 보령현, 남포현 이런 도시들. 여긴 누가 다스리냐면 지금은 보령시장이 다스리죠. 근데 이때는 향리들이 다스립니다. 향리. 선생님 들이라고 했어요. 향리가 여러 개가 있어. 그중에서 호장, 부호장은 되게 높은 향리야. 얘네들은 시험 보고 고위 관리도 될 수 있었어. 그리고 말단, 하급 관리들도 있었는데 공무원들인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높은 공무원, 호장, 부호장이 군현을 통치했고 말단 관리들도 있었다라는 거. 향부곡소는 아까 나왔죠. 향부곡은 농업, 소는 수공업. 왕따 당했죠. 이사를 못 가, 과거 시험도 못 봐, 세금도 졸라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삐진 곳이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 형제가 반란 일으켰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향부곡소는 소멸돼서 조선시대 때는 거의 사라진다라는 거. 자, 본관. 너 본관이 어디야? 잘 모르죠? 이 본관제가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요. 예전에는 자기 이름 앞에 본관을 표기를 했었어. 호적 같은 데다가. 근데 지금은 아까 너가 얘기했었던 뭐 지역감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사라졌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너 어렸을 때는 차 있죠? 차량 넘버에 어느 지역 차량인지도 표기를 했었어요. 충남, 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근데 언젠가부터 사라졌죠? 그것도 지역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환인 거지. 5.18 얘기했지만 경상도, 전라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차가 전라도 오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전라도 차가 경상도 가면 또 안 좋은 식으로 보고, 택시 운전사 영화에도 묘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어요. 분간제도 비슷한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없죠. 향도 앞서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불교 활동하는 거, 절을 짓거나 매양 활동하는 거, 향나무를 바다 앞에 묻는 것을 매양이라 그러거든. 이런 종교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마을의 제사나 상장례, 장례식 같은 거 같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됐던 것도 향도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었습니다. 상피제, 서로 상 피하다. 서로 피하게 하는 거야. 친척들이 같은 관청에서 일을 못하게 했어. 선생님 교사잖아요. 선생님 친척인 내 딸이 내가 있는 학교로 올 수가 없어. 왜냐면 선생님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 내가 교육부 갔어. 내 동생도 교육부로 못 가. 둘이 교육을 말아먹을까 봐. 그래서 같은 친척끼리는 같은 부서에 배치 안 하고 사또 있죠, 사또.
내가 보령 출신인데 난 보령 지역에다가 사또를 배치 안 해. 그 지역을 잘 알아서 말아먹거나 반란 일으킬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떨궈 놓는 것을 서로 피하게 한다. 상피제라고 합니다. 조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여성의 지위는 남녀 평등이에요. 조선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여기 고려랑 조선이랑 비교해놨죠. 고려는 호족도 나이 순서야. 제사도 남녀 동등, 상석도 남녀 동등, 음소도 친가 외가 구별하지 않았어요. 제가 재혼이죠. 여자들 재혼이 가능했어. 오히려 남편이 일찍 죽으면 재혼 일찍 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었대. 호칭, 지금 우리 뭐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그 구별이 없었대. 한아비, 한어미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지 않고 똑같은 명칭을 썼대. 근데 조선 때 뒤에 배우겠지만 차별을 뒀다라는 거죠. 남성 위주, 여성 위주, 남성 위주로. 그래서 고려 시대는 여성들이 살만한 시대였었던 거죠. 이게 정상이지. 엊그저께 어떤 정당 보니까 선거 공약으로 여성도 군대 가는 거 이렇게 발표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여자도 군대 가야지 왜 나만 가 그랬는데 내 딸이 막 크다 보니까 저런 개소리가 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인지라 좀 이게 입장에 따라 다르더라고. 근데 고려시대 때는 여자들이 살만한 세상이었다. 기억해 주세요. 이게 그 관련된 사료예요. 호적인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녀 구별이 없었죠? 순서대로.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남자만 쓴 게 아니고 그냥 나이 순서대로 썼구나.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어. 어머니가 아들한테 노비 40명을 더 주려고 그랬대. 넌 꼬추니까 40명 더 가져가! 했더니 아들이 한 말. 어머니 꺼지세요. 내가 남자라고 40명 더 가져가면 누나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누나들하고 관계를 위해서 지금 시대적 분위기도 남녀 평등이니까 거두세요. 똑같이 가져갈게요. 그래서 어머니의 뜻에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육남매 골고루 주세요. 아주 유명한 사료입니다. 나였으면은 땡큐 베리 마치 여동생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뭐 그랬을 텐데 얘는 좀 센스 있나 봐. 화목을 위해서. 오케이? 자, 여긴 고려의 사상인데 사상 부분이 좀 어려워. 철학적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불교에 깊숙이 들어가면 잘 모르는데 교과서 수준에서 알려줄게요. 자,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훈요 10조 유언에서 불교 강조한 거 기억나나요? 특히 이런 행사 강조했었습니다. 연등에는 지금도 있죠. 부처님 오신 날 등 막 달잖아. 근데 팔관회가 상당히 중요해. 요것은 단순히 불교 행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자기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 있죠. 걔네 위령제사도 지내고 외국인들이 막 조공도 바치러도 오고 거기서 막 장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팔관회 왕건이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광종 때 과거제가 시행된다 그랬었죠. 근데 과거제 종류 중에 하나가 승과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스님 승자예요. 스님들이 응시할 수 있었고 스님들도 관직을 줬어. 그리고 국사, 왕사, 스님 중에 뛰어난 애들 데려다가 국가의 자문을 구하는 국사제도, 왕사제도도 있을 정도로 불교가 사랑을 받았죠. 그러다가 문벌 귀족기 때 시간이 지나서 의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천과 진울은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요. 시기가 다르지만 둘이 비교해서 알아둬야 돼. 참고로 진울은 무신진국기 때 사람이거든. 근데 요 두 개 비교하는 게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의천은 왕자 출신이야. 왕자라서 왕족이야. 그래서 교종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교종이 왕하고 결탁이 돼 있어.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선정을 묶으려고 했던 사람이 의천입니다. 이 당시 시대 분위기는 뭐냐면 통합이야, 통합. 그래서 이 사람은 통합은 하되 교종 중심으로 선정을 묶으려고 그랬었고, 그래서 탄생하는 것이 천태종이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강조해요. 교관 겸수, 교랑 관이랑 같이 수행해야 된다. 교종, 선종 차이가 뭐였어요? 교종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더라도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 얻는 거죠. 맞아, 이거야, 이거였잖아. 근데 선종은 뭐였어? 참선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서 깨닫는 거였죠. 맞아, 이거야, 이거였잖아.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근데 교가 교종의 그 교야. 공부랑 수행하는 거랑 같이 해야 된다. 요거만 강조한 게 아니라 둘 다 강조한 거죠. 하지만 교종에 치우친 천태종, 의천,
왕족이기 때문에. 근데 진울은 정반대예요. 선정 중심이야. 선정 중심으로 교정을 묶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대로 조계종을 총시했고 우리나라에 조계종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를 보면은 천태종 아니면 조계종이야. 선생님 개인 체감으로는 조계종이 더 많은 것 같아. 얘는 이런 논리 펼쳐요. 도노 점수. 도노라는 게 뭐냐면 깨달음을 얻을 때 좋아 나 깨닫고 있어 이게 아니라 문득 갑자기 깨닫는 거야. 이런 게 도노라는 거지. 문득 갑자기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야. 맞아. 수행해야지. 갑자기 깨닫고 수행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것이 진울이에요. 요거랑 표현만 다른 거지 비슷한 거야. 정해쌍수. 정과 해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 여기 숫자가 많이 나오죠. 수행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과 해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 불교 용어인데 선정과 지혜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선정,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최대한 집중해서 봐야 된다. 지혜, 어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한마디로 선정과 지혜를 같이 수행하자.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교관겸수는 의천이고 도노점수, 정해쌍수는 진울이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울은 좀 독특한 것이 이거랬어요. 신앙 결사운동. 결사라는 말이 중요한데 불교 용어야. 어떤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라는 거야. 뭐에 뜻을 같이 했냐면 이때 스님들이 되게 타락했거든. 스님들이 만나면 메가 커피 가서 커피 마시고 삼겹살 구워 먹고 벤치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맨날 PC방 가서 롤하고 앉아있고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정진에 힘쓰는 게 아니라 맨날 별의별 짓 다 한단 말이야. 카지노 가서 카지노하고 앉아있고 막. 이런 개쓰레기 짓 하니까 무신직관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진울이 자기가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 이런 개쓰레기 새끼들 저게 중이야? 스님 새끼야 저게? 그래가지고 스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결사운동이야. 스님 본연의 독경, 불경책 열심히 읽고 참선, 수행하고 노동, 일하라. 이거 하자라는 모임을 신앙 결사운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 신앙 결사를 수선사 결사운동이라 불러. 다른 말로 정해 결사라고도 합니다. 용어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일단 취지는 쓰레기가 된 타락한 불교를 비판하면서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수선사 결사, 정해 결사, 진울. 이거 따라했던 애가 여기 요새라는 사람도 있어. 백년사 결사 이 사람은. 그래서 뭐 백년 결사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역이 다른 거지. 이 사람은 수선사 결사, 백년사 결사. 취지는 쓰레기 스님들 fuck you 날리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스님, 부처님이 되자. 오케이?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아까 조계종 했었고 진울의 제자가 해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교 주장이에요. 유교랑 불교가 다르지 않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유교, 불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교의 일종이 성리학이잖아.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씨앗을 뿌린 사람을 해심으로 뽑는 이유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까지도 강조하면서 성리학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때 분위기 보니까 불교가 뭐다? 쓰레기다. 스님들 이거 본다고 지금 불교가 쓰레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불교가 쓰레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인 못해요. 근데 이때는 더 쓰레기가 되는 게 이 새끼들하고 결탁하네. 이 새끼들이 또 친원파잖아. 원나라의 지배받으면서 성장한 애들이잖아. 그래서 쓰레기 짓 많이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쓰레기가 또 다른 쓰레기를 만났네. 그래서 왕쓰레기가 됐네, 불교가. 그래서 불교랑 권문세족이 대토지 소유해가지고 앞서 배웠잖아. 정작 농사져야 될 농민들이 자기 농사 지을 땅이 송곳 하나 꼽을 땅도 없었다라고. 이게 요당시야. 거기에 기름을 활활 떠얹은 게 불교 쓰레기라는 거죠. 오늘 쓰레기란 말 너무 많이 하는데 미안해요 불교. 나 불교 좋아해요. 이건 천지개지만 불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불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쓰레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 말기 되면은 신진사대부가 등장하잖아. 얘는 철저하게 못 믿었던 애들이에요. 성리학자들. 성리학 기준에서 봤으니까 불교는 진짜 왕쓰레기거든. 비판하고 불교를 버리고 성리학의 나라를 만든 게 신진사대부잖아. 이게 조선.
그래서 조선은 성리학의 국가죠. 근데 이쯤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너네 유교랑 성리학이랑 거의 같이 쓰잖아.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유교 만든 애가 누구야? 공자, 맹자 이런 애들 있잖아. 그게 유교야. 근데 이게 후손들이 더 공부하면서 체계화를 시키거든. 그래서 여기엔 종류가 여러 개야. 뭐 훈구학도 있고, 뭐 고중학도 있고, 성리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거 말고 명리학도 있고 되게 많어.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성리학을 많이 받아들였고,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다, 뭐 유교의 나라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거야. 성리학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되게 어려운 학문이야. 우주의 원리를 따지고 인간의 심성을 따지는 거야. 인간의 심성은 동물과 같을까? 아까 여기 1층에 강아지 왔었거든. 강아지랑 나랑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썸 탔어. 이것도 눈빛이 통하는 게 이 새끼 나랑 심성이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심성이 같은가? 뭐 이런 거 막 따져. 우주의 원리. 우주는 이랑 기가 있고 이 기는 같은 거고 별의별 고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졸라 어렵지만 조선시대에는 이게 주류였었다라는 거. 얘네들 입장에서 봤더니 불교는 생 쓰레기네. 오케이? 이렇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 이런 애들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비판한지 알아? 부처를 비판하려고. 부처 창시자가 누구야?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 그래서 석가모니를 뭐라 불렀냐면 불씨라 불렀어. 어이 부처씨, 부처씨. 부처의 잡소리라는 소리에 책을 썼어. 책 이름이 부처라는 아저씨의 잡소리, 이런 책이야. 그래서 불교를 쌩 비판했던 것이 고려 말에 이 사람들이고 끝내 조선을 만들죠. 이 흐름 이해됩니까? 오케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를 잘했어요. 자, 그래서 불교 문화재로 인쇄술도 같이 개발이 돼요. 앞서 배웠죠? 거란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초조대장경. 하지만 불에 탔다 그랬죠? 언제? 몽골 침입 때 불에 탔고, 그래서 다시 만들었죠? 몽골의 침략 때 적에 불탔지만 다시 한번 불교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8만 대장경을 만들었죠. 지금 세계문화유산, 이것 자체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리고 고려 말에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청주 흥덕사라는 절에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이야. 금속 활자는 이런 글자를 말하는 거고, 이걸 조합해서 찍어내잖아. 그걸 본이라고 불러요. 가장 오래됐어.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오래되었다라는 구텐베르크의 책이 있거든. 서양 것보다 더 오래됐어. 그래서 이거 밝히려고 졸라 노력했던 학자가 있죠. 그 여성의 이름이 얘기 안 할게요. 헷갈릴까봐. 자, 이제 유교로 갈게요. 유교도 고려 때 강조가 돼. 물론 불교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광종 때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최초로 과거제 시행한 거 기억나요? 후주 사람 쌍디란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시작이 됐어요. 과거제가 유교 실력으로 관리를 뽑는 거잖아. 유교 관련돼 있잖아. 그 성종 때가 중요하죠. 육두품 출신의 최승로가 시무 28조라는 개혁안을 올렸죠. 여기에서 불교는 개인의 수양에 좋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유교가 좋습니다. 유교 정치 강조한 거 앞에 강조했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만들었죠. 수도에 국자감, 향교에서 유교 가르쳤고. 근데 중기 되면 이 문벌 귀족들이 활기치는 시기잖아. 사학이 유행합니다. 관학과 사학의 차이점. 관학은 공교육, 사교육. 이때도 사교육이 활기찼나 봐. 거기에 불을 지른 사람이 최충. 이름이 졸라 멋있어. 최충. 벌레충도 아니고 최충. 왜 얘가 유명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얘가 과거 시험 출제자야. 지금으로 치면 수능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얘가 수능 문제 출제하다가 씨발 나는 돈을 벌 거야 해가지고 나와서 뭐 메가스터디 이런 거 차린 거야. 얘가 만든 학원이 구제학당이야. 혹은 문헌공도라고 하는데 고려시대 최초의 학원입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겠지. 왜? 과거 시험 출제하던 사람이 만든 학원이니까. 어떻게 출제하는지 다 알려줄 거 아니야. 나 같아도 수능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학원 차렸다? 내 딸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라 시킬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시작으로 12개의 사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안 되잖아. 공교육이 죽잖아. 그래서 공교육 살리려고 별의별 짓 다 하지만
이 사교육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시대 흐름인가 봐. 선생님은 지금 공교육에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유튜브에 올리긴 하지만 학교에 매어 있죠. 그 선생님은 뭐 강좌 같은 거 개설 못하고 지금처럼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왜? 선생님은 여러분 사랑하니까. 가끔 그래요. 선생님 사교육 가도 될 것 같아요 하는데 선생님 가면은 막 안 돼요. 선생님은 가면 최태성하고 설민석 이런 애들 일자리 잃기 때문에 선생님 갈 수가 없어요. 댓글로 욕하지 말아요. 농담한 거예요. 자, 원간석기 성리학 이때 들어와. 우리나라에 원나라 간석기 때 이 안양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지사대부가 졸라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조선의 국교가 성리학까지 되죠. 자, 이것도 유교의 일환이에요. 역사 책을 만듭니다. 조선왕조실록 있는 것처럼 고려도 실록 만들었었대. 근데 거란신 때 불타서 전해져 오지 않아. 그래서 이 7대 앞에 7명의 왕에 대해서 실록을 다시 만들었어. 근데 이것도 전해져 오지 않아. 그래서 현재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인 거죠. 김부식의. 이거 묘총의 서경천동동 배웠죠? 그거 진압하고 쓴 책이잖아. 근데 김부식은 유학자거든. 그래서 유교 입장에서 쓴 거야. 유교 입장에서 귀신이라든지 뭐 지저만 거시 큰 거라든지 곰탱이가 사람탱이가 막 곰이랑 사람이 뭐야 말이 안 돼. 곰이랑 호랑이가 막 사람 돼가지고 배틀 뜨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유교 느낌이 어때? 좀 약간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잖아. 딱딱하잖아. 김우식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신비한 이야기는 다 뺐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삼국사기 읽어보면 졸라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졸릴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졸리지 않다. 이거 읽으면 직방입니다. 바로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삼국사기. 요거랑 비교되는 게 삼국유사죠. 그래서 요건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스님인 일현이 있었죠. 그래서 불교사관이야. 불교에선 귀신 같은 거 믿거든. 그래서 신비한 얘기가 졸라 많어. 그래서 독도 차지할 때도 이사부 장군이 나무 딱 세팅해가지고 사자로 깎아가지고 나무 사자 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씨발 안 가져올 거야? 사자 풀어버려 해가지고 차지했다가 나오잖아. 그 지중왕 거시기 사이즈가 막 이만하다고 막. 그래서 이거 찾으려고 막 신하들 찾으러 다니고 이거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맞는 여자 찾으려고 뭐 그런 이야기들. 곰이랑 호랑이랑 뭐 100일 동안 배틀 떠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 믿기지가 않잖아.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 이야기가 여기 최초에 실렸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 방금 노래 부른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누구? 노사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단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단군 이야기를 이때 많이 써. 왜 그런지 알아요? 원나라에 지배를 받잖아. 그러니까 씨발 원나라 새끼들 지배를 받는데 족같네. 야 우리 고구려 백제 후예들이잖아. 더 거슬러 가보면 우리는 단군의 후예야. 우리 단군이란 멋있는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단군의 후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원나라의 지배를 받지만 씨발 우리 자존심 가지자고 자부심 가져 씨발 그런 취지에서 단군을 강조한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야. 최후 때 몽고가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면서 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책을 많이 썼어. 우리의 시조 동명왕 부여의 시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유명한 스님들 그래서 고구려를 그리워하면서 부여를 그리워하면서 몽고에 저항하면서 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책도 이때 많이 썼었고 이때는 단군을 위주로 많이 썼었다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많이 쓴 거예요. 이때는 성리학과 관련된 책도 있었고. 자, 자료 부분은 앞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해 줄게요. 최승로 심의 28조는 유교랑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교는 치국의 근원입니다. 나라 다스리는 데는 짱입니다. 그리고 유교랑 관련된 책 이름도 나와. 그래서 유교 정치. 최승로 자체가 유학자죠. 육도품 출신에. 그리고 삼국사기는 유교 사관에 입각했었다 그랬죠? 왜냐면 김부식이 유학자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공자, 유교를 만든 공자는 이상한 거 말하지 않았대. 그 옛날에 구삼국사라는 책이 있었나 봐. 근데 여기 이상한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 귀신 이야기. 처음엔 본인도 믿지 않았대. 근데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거는 신성합니다. 근데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이런 걸 빼버렸다. 구삼국사에 나오는 신기한 이야기를 이 김부식 유학자는 빼버렸다. 라고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거야. 이 책을 쓴 사람이 김부식 비판하는 거지.
왜 뺐어? 그 재밌는 이야기.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뭐 이러는 거. 그리고 고려의 큰 특징은 불교를 통합하려고 그랬었죠. 뭐랑 뭘 통합해? 교종과 선종을 서로 통합하려고 그랬었잖아. 그 중에 의천, 왕자 출신이라고 그랬죠. 때깔 봐봐. 얼굴 푸성푸성하니 졸라 잘 먹어가지고 때깔이 좋단 말이에요. 천태종을 만듭니다. 뭐 중심으로? 교종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거 교종이에요. 참선하는 사람 선종이에요.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둘이 사랑해. 뽀뽀도 하고. 이게 의천이에요. 오케이? 단 뽀뽀를 하더라도 누가 입술을 덮냐? 교종이 덮어.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진을은 반대 입장이죠. 뽀뽀할 때 누가 덮어? 선종이 덮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얼굴 보니까 어때? 얘는 왕자 출신은 포동포동하지? 얘는 거의 병약해. 무슨 암 걸린 것 같아. 실제로 얘는 아파가지고 이 아빠가 절에다 맡겼대. 절에 있으면서 느낀 거지. 스님들 삼겹살 구워 먹네? 뭐야 이거 씨발 이상한데? 스님이 뭐 벤츠 타고 다녀? 아우디? 이거 뭐 이상한데? 스님이 결혼해?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아까 무슨 운동? 신앙 결사 운동도 했고 여기서는 선정 중심으로 통합 운동을 벌인 거죠. 그래서 요거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게 하는 데 힘써야 된다. 그래서 정, 해, 쌍수 기억나요? 아까 정해 쌍수. 그리고 갑자기 깨달아서 또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도노점수. 그래서 요게 요 표현이야. 요게 정해 쌍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많죠. 팔만대장경, 몽고 침입 때 이거를 보관하는 것이 요건데 요거는 세계 기록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선생님 대학 교수님이 문화재 관련된 위원이었었거든. 여기 합천 해인사라는 절에 있거든. 여기 깊숙이 있어 이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가기 어려우니까 평지로 이렇게 끌어내렸나 봐. 이거 전시하려고. 내렸더니 이 나무가 뒤틀리고 썩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원래 요 위치로 갖다 놨더니 온전하게 평안하게. 그러니까 애초에 요 위치 자체 또 요 창고 자체가 온도, 습도 이런 걸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맞춘 곳이라는 거죠. 그런 게 인정받아서 이것도 세계 유산으로 인정이 되었대. 그리고 요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분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냈지만 이게 우리 구한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프랑스 외교관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500원 주고 샀대. 이게 지금의 프랑스로 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KTX 있죠. 고속철도 깔 때 프랑스 기술을 가져온 거거든. 프랑스 대통령이 자기네 고속도로 팔려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한테 트라이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이거 좀 달라. 너네 그거 가지고 있다며 했더니 오케이. 떼제베, 자기네 기술이 떼제베 기술이거든. 그래서 막 때렸어. 떼제베 해가지고, 떼제베를 딱 선택해가지고, 그 기술이 된 게 지금 우리 KTX이거든. 그래서 이거 주려고 그랬더니, 대통령 약속했잖아. 그때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가 그러거든. 야, 그거 줘.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프랑스 거기 박물관의 직원들이 절대 줄 수 없다고. 프랑스의 보물을 어떻게 다른 나라 주냐고. 그래서 못 가져갔어. 근데 명분이 없어, 우리나라도. 왜냐면 프랑스 사람이 500원이지만 사갔거든. 약탈에 간 거는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프랑스 애들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직지라고 썼네요. 그래서 줄여서 직지, 이건 직지 심치 요절. 고려는 호족들이 세운 나라죠. 왕건이 호족의 도움을 받아서 세웠잖아. 호족은 중앙 세력이야, 지방 세력이야. 지방 세력이죠. 그 지방 애들이기 때문에 개성이 강해. 그래서 부처님도 개성이 졸라 강합니다. 안동에 있는 부처님인데 아마 이 안동에 있는 호족들은 대가리가 졸라 컸나 봐. 그래서 약간 기형적인 부처님이 나오면은 거의 고려시대 불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건 예외적으로 신라랑 비슷하게 온몸의 균형이 맞아. 선생님처럼 막 복근도 있고 막 가슴도 가빠도 추고 얼굴도 선생님 잘생겼죠. 그래서 왕자 복근이 있는 아주 이상적인 거의 고려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완벽한 부처님인데 이것도 고려시대 거라는 거. 그리고 고려는 기억나나요? 통일신라는 삼국통일하고 무슨 탑을 많이 쌓았어? 몇 층? 안정감 있는 3층 탑을 많이 쌓았죠. 근데 고려는 아까도 나왔지만 호족, 다양한 개성 있는 새끼들하고 나라 세웠잖아. 그래서 평창 지역에 층이 많은 8각 9층, 층도 많고 각도 많은 이런 거 나오면은 고려시대 거라는 거. 아마 평창 지역에 8, 9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호적이 있었나 봐. 뭘 팔구 사구 팔구 사구 하는 호적들이 있었나 봐. 그 해허의 수월 간음도인데 이거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졸라 큰 거거든. 물방울 모양의 어떤 부처님이 있는데 관음상이라고 해요. 이런 문화재가 졸라 많았거든. 다 없어졌어. 지금 거의 상당수가 다 일본 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한 20%도 안 될걸.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고려시대 때 만든 목조 건축물인데 특히 이 두 개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공포라고 하는데 공포랑 기둥 하나, 공포랑 기둥 하나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다 1대1이죠? 1대1 주심포 양식. 그리고 잘 보면은 특히 이 영주 부속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이 일자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배가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점심 먹으니까 딱 이 기둥, 이 정도 각도예요. 이 정도. 요게 아니라 요 정도 이렇게 슬림하게. 이렇게. 이런 걸 배흘림 양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주심포 양식과 배흘림 양식이 이때 주된 특징인 이 세 개의 절은 고려시대 때 건축물이라는 거. 자, 최종 정리 갈게요. 고려의 신분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양천제이지만 양이 중에서 출세한 애들, 평범한 애들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 천민은 거의 대다수가 노비. 그래서 공적인 노비, 사적인 노비. 그 중에 따로 사는 외거 노비. 재산 취급받았고 둘 중에 하나가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이다. 자, 귀족은 고위 관리고 중간계층은 말단 행정공무원들이고 그리고 양인은 9년에 사는 백정들이 대다수였고 세금 내고 권리도 있었죠. 그리고 왕따 당하는 향부곡소의 애들 차별당했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을 정호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정호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향리들이 일반 9년은 다스렸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향부곡소는 공주 명악소의 난을 계기로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고 고려시대 여성은 남녀 평등이어서 여자들이 살기 좋았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정반대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사례들 보면 되고 신분 상승 사례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만이라도 눈에 익히면 돼요. 자, 사상 부분 볼게요. 고려는 불교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건도 유언을 통해서 강조했었고 광종도 이런 게 있었고 하지만 시험은 이 의천과 진을 비교하는 게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시기는 다르지만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의천은 교정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그랬었죠. 얘는 선정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그랬었고 그래서 얘는 천태종을 창시하고 교관검수라는 걸 주장했었죠. 교랑 관을 같이 해야 된다. 반면에 진울은 조계정을 창시했고 도노, 갑자기 깨달아서 수행해야 된다. 정과 해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비교되는 거 꼭 알아두고 그리고 진울은 특히 신앙 결사운동, 스님들의 타락을 비판했었죠. 그래서 본연의 모습인 이런 거 하자. 그래서 수선사, 결사 혹은 정의 결사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특히 원간석기 때 쓰레기, 권문세족이 또 다른 쓰레기 불교랑 곁들여서 완벽한 쓰레기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엄청난 토지도 소유하고 농민들이 살기 어려웠었고 이런 걸 비판하는 게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하죠. 자, 인쇄술 있었지만 몽골 침입 때 불에 탔었고 몽골 침입 때 팔만대장경 만들어서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 이런 것을 호국불교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문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고 유교, 광종 때 과거제 빼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성종 때 유학자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거고 유교 정치하자 기억나죠? 그래서 학교도 설립했고 중기가 되면 사학이 출제자였던 최충이 만든 학원이 유행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해서 선진 유학이었던 성리학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없고 불교를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러다가 조선까지 건국하는 게 성리학 세력이었었고 역사서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꼭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김무식은 고리타분한 유교 사관이었었고 재밌는 거 다 뺐죠.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닉네임을 얻었죠. 요거는 불교 사관이고 단군 이야기처럼 재밌는 게 많다라는 거. 이때 큰 특징은 단군을 우리의 공통된 시조로 강조하면서 원나라의 지배에 버티는 자존심을 찾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 사료, 고등학교, 한능검 이런 데서는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꼼꼼히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최승로, 유교로 나라를 다스립시다. 삼국사에 김부식은 재밌는 이야기 뺐다.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그리고 포동포동 살찐 의천과
비리비리 마른 진을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쪽은 교정중심, 천태종, 교광겸수, 선종중심, 조계종, 도노점수, 정해쌍수, 신앙결사운동. 오케이? 그리고 문화재들, 불교의 힘으로 몽골 침입에 맞서 싸운 거고, 직지십지오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그리고 개성이 강한 탑이나 불상들은 고려시대 거고, 예외적으로 요것만 선생님처럼 완벽한 복근을 자랑한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졸라 비싼 거. 그래서 요 물방울 모습이기 때문에 물방울 관음상이라고도 해. 농담이. 그리고 요 목조 건축물이 되게 유명한데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고, 주심포 양식과 배열림 기둥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